지혜나무입니다. 오늘은 불면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인 20% 이상의 사람들이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 3시에 눈이 떠져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아, 또 시작이네. 언제까지 이럴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순간들에 관한 것입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그 답답함, 새벽 뒤척임, 그리고 아침에 찾아오는 무거운 피로감 말이에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과 만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잠 못 자는 분들 중에 나는 원래 잠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젊을 때는 머리만 베개에 대면 곧바로 잠들던 분들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대부분 50 중반에서 60 초반, 바로 그 시기예요. 갑자기 밤이 길어지기 시작하죠. 11시에 누워서 1시간, 2시간. 어떤 분은 새벽 5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죽겠네 이런 말이 절로 나오죠. 더 속상한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원래 노인들은 잠이 없어요.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동네에서 만난 78살 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매일 밤 9시 30분이면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 6시에 개운하게 일어나세요.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웃으시면서 글쎄, 젊을 때부터 그냥 그랬는데 뭘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옆집에 사시는 비슷한 연배의 박할아버지는 매일 밤이 전쟁이에요. 10시에 누워서 새벽 4시까지 뒤척이고 겨우 잠들면 화장실 때문에 또 깨고 아침에 만나면 항상 어젯밤도 한잠도 못 잤네라고 하세요. 똑같은 나이, 똑같은 동네에 사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잠을 못 자는 분들에게 언제부터 잠이 안 왔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정확한 시점을 기억하세요. 퇴직하고 나서부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무릎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즉, 잠 못 자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는 뜻이죠. 실제로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80 넘으신 분들 중에도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첫째, 낮에 적당히 움직이세요.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산책이나 가벼운 일 같은 것들이요. 둘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주무시죠. 셋째, 걱정을 밤에 가져가지 않아요. 특히 세 번째가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다 떠올라요. 자식들 일, 건강 문제, 돈 걱정.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잠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바라겠어요 라며 포기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좋은 잠은 우리의 권리거든요. 잠을 못 자면 단순히 피곤한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기억력이 나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한 기분이 자주 들어요. 심지어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져서 넘어질 위험도 높아지죠. 반대로 잠을 잘 자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 잘 잤네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하루 종일 기분도 좋고 뭔가 하고 싶은 일도 생기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워져요. 제가 아는 75살 최할아버지는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올바른 방법을 찾으신 후 지금은 매일 밤 푹 주무세요.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방법이 뭘까요? 특별한 약을 쓰신 걸까요? 비싼 치료를 받으신 걸까요? 아니에요.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간단한 것들을 제대로 알고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복잡한 의학 지식이나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이에요.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생각과 작은 변화가 필요할 뿐이죠. 여러분도 분명히 다시 푹 잘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밤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봅시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잠을 찾아가는 여행을 떠나볼까요? 자, 이제 왜 나이가 들면 잠자는 패턴이 달라지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이걸 알아야 대응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몸에는 보이지 않는 시계가 하나 있어요. 흔히 생체 시계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언제 자고 언제 깰지를 조절하죠. 젊을 때는 이 시계가 정확하게 돌아가요.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아침이 되면 상쾌하게 깨어나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시계가 점점 예민해져요. 마치 오래된 탁상시계처럼 작은 진동에도 흔들리고 시간도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시작되는 게 보통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에요. 예전에는 밤 11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렸는데 이제는 11시가 되어도 멀쩡해요. 오히려 더 또렷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새벽 2, 3시쯤 되면 갑자기 잠이 와요. 그런데 이때 잠들면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 애매해져요. 7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새벽 3시에 잠들면 4시간밖에 못 자죠. 그래서 더 늦게까지 깨어있게 되고 다음날 밤에는 더 늦게 잠이 와요.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잠의 깊이가 얕아진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깊게 잤잖아요. 천둥이 쳐도 안 깰 정도로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져서 작은 소리에도 깨요. 옆집에서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새벽에 지나가는 차 소리, 심지어 배우자가 뒤척이는 소리에도 깨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요. 젊을 때는 깨도 금방 다시 잠들었는데, 이제는 한번 깨면 1시간, 2시간을 뒤척여야 겨우 잠들어요. 그러다 보니 밤새 여러 번 깨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잠을 잔 것 같지가 않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왜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변화예요. 젊을 때는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잠을 부르는 호르몬이 충분히 나와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이 점점 적게 나와요. 마치 배터리가 약해진 손전등처럼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두 번째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체온이 살짝 떨어지면서 잠이 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런 체온 변화가 둔해져요. 그래서 잠이 올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체 활동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잖아요. 일하고, 집안일하고, 아이들 돌보고. 몸이 피곤해야 잠도 잘 오는 건데, 이제는 그런 피로가 없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음의 변화도 큰 영향을 줘요. 퇴직을 하고 나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러면 낮에 멍하니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밤에 누워서는 온갖 생각이 다 떠올라요. 내일 뭘 하지? 건강은 괜찮을까? 자식들은 잘 지내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잠을 방해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걱정이 많으세요. 자식들 걱정, 손자, 손녀 걱정, 경제적 걱정.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잠자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 운명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물론 젊을 때와 똑같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 맞는 좋은 잠을 충분히 잘 수 있거든요. 실제로 잠을 잘 주무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주무시죠. 주말이나 휴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답답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의 시계가 다시 정확해져요. 둘째, 낮에 적당히 몸을 움직이세요.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산책을 30분 정도 하거나 가벼운 집안일을 하거나 텃밭 가꾸기 같은 것들이면 충분해요. 몸이 적당히 피곤해야 밤에 잠이 잘 와요. 셋째, 햇빛을 충분히 받으세요. 특히 아침 햇빛이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고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의 시계가 이제 아침이구나 라고 인식해요. 그러면 밤에 멜라토닌이 나올 준비를 하죠. 넷째, 저녁 시간을 잘 보내세요. 저녁 먹고 나서 바로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지 마시고 가벼운 활동을 하세요.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거나
이런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잠자리로 이어지게 해줘요. 다섯째, 잠자리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침실은 잠자는 곳이지 다른 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을 하지 마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걱정을 잠자리에 가져가지 마세요.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걱정거리가 있으면 낮에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밤에는 내려놓으세요. 이런 것들이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잠은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저절로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잠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나이가 들면 잠자는 패턴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어요.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쓸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불면증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면 충분히 좋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실천이에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제가 아는 김할머니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72세인 이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밤 잠 못 자서 고생하셨어요. 새벽 4시까지 뒤척이고 겨우 잠들면 화장실 때문에 또 깨고 정말 힘드셨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매일 밤 9시 반이면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 6시에 개운하게 일어나세요.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달라지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나씩 해보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건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김할머니가 가장 먼저 시작한 건 규칙적인 생활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셨죠.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대요. 밤에 잠을 못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분이 대단한 게 졸려도 낮잠을 안 주무셨어요. 대신 졸리면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동네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셨죠. 그렇게 일주일을 버티니까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대요. 두 번째로는 저녁 시간 활용법을 바꾸셨어요. 예전에는 저녁 먹고 나서 바로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셨는데 이제는 설거지를 천천히 하시고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하시고 간단한 일기도 쓰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일들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예전에는 침대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다 떠올랐는데 이제는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요. 세 번째는 잠자리 환경을 바꾸신 거예요. 침실에 있던 시계를 치우시고 휴대폰도 거실에 두고 주무세요. 대신 침실을 좀 더 어둡게 만들고 온도도 조금 낮춰서 시원하게 유지하셨죠. 처음에는 휴대폰이 없으니까 불안했어요. 밤에 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오히려 편해지더라고요. 침대는 정말 잠만 자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누우면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마지막으로는 걱정하는 습관을 바꾸셨어요. 이게 가장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누우면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이 자동으로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김할머니만의 방법을 만드셨어요. 걱정이 떠오르면 이 생각은 내일 아침에 하자라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세요. 젊을 때 남편과 여행 갔던 이야기,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귀여웠던 모습들, 친구들과 즐겁게 보낸 시간들. 신기하게도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해지면서 잠이 와요. 걱정은 해봤자 밤에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내일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는 게 낫더라고요. 김할머니의 변화 과정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밤부터 당장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서 잠을 더 못 잘 수도 있어요. 대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보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저녁에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조금 줄여보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는 데는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려요. 그 정도는 기다려주셔야 해요. 그리고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늦게 잠들거나 중간에 깨는 날이 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전체적인 패턴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혹시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 요즘 잠을 제대로 자려고 노력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하세요. 가족들도 여러분이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실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잠을 잘 자게 되면 삶의 질이 정말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의 기분부터 다르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쳐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강해져서 감기도 덜 걸리죠.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해져요. 작은 일에도 짜증내지 않게 되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워져요. 취미 활동을 할 에너지도 생기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잠을 푹 잔 다음 날 아침에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보자는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런 마음을 다시 느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런 활력을 포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방법들을 한두 달 정도 꾸준히 해봤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병원에 가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요. 때로는 다른 질병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 복용하시는 약물이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건강한 잠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예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고 체념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오늘 밤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편안한 밤과 상쾌한 아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숙면 비법이나 궁금한 점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